안녕하세요. 대표님이 말아주는 이야기 송재준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요즘 뉴스만 봐도 경제 불안, 사회 불안, 또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불안이라는 단어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만 이렇게 불안한 게 아닐까? 작은 일에도 너무 많이 걱정을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왜 불안을 느끼고 우리 뇌는 이 불안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뇌 건강을 위해서 이 불안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솔루션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감은 다양한 원인과 복합적인 이유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유전적, 신체적 원인, 또 정신적인, 사회적인 원인, 또 생물학적인, 진화론적인 원인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불안은 단순히 불편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 뇌가 위험을 감지할 수 있게 해주어 생존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옛날 원시 시대에 어두운 숲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고 하면 아마 원시인들은 맹수가 있는 게 아닐까 하고 불안을 느꼈을 겁니다. 이전까지 조용했던 숲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는 것은 일종의 패턴이 깨졌다는 신호인 거죠. 우리 뇌는 이러한 예외적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불규칙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위험으로 간주하는 그런 방어적 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안감 덕분에 우리는 도망을 치고 생존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원시 시대와 달리 맹수가 아닌 인간관계나 회사, 경제적인 걱정이나 건강 걱정과 같은 다양한 걱정들이 우리 뇌에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신호들이 너무 자주 또 너무 강하게 발생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 불안감이 높은 사람들의 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작동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편도체는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몸의 경보장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불안이 높은 분들은 이 편도체의 신호가 더 자주 그리고 강하게 활성화됩니다. 누군가에게는 별일이 아닌 그런 일들도 이런 분들에게는 편도체가 활성화돼서 불안감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뇌의 부위인 전두엽은 불안감이 높아질수록 그 기능이 약화됩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별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진정시키는 기능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전두엽의 기능이 약화되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면 불안에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작은 일에도 큰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뇌 영상을 보면 불안이 높은 분들의 편도체는 마치 빨간 불이 켜진 것 같이 매우 강하게 활성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정상적인 사람들의 뇌는 전두엽에서 이러한 편도체에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보통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시험에서 최선을 다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 지수가 높은 분들은 이러한 같은 상황에서도 나는 시험에서 실수를 할 거야. 실수를 하면 큰일 날 텐데 어떡하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 호흡이 가빠지고 땀이 나는 등 이러한 심리적인 또 신체적인 반응까지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반응의 차이가 결국 뇌의 작동 방식의 차이에서 발생한다는 것 신기하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오랫동안 불안이 통제되지 않고 불안을 지속적으로 느낀 경우 실제로 우리 뇌의 회로 자체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편도체는 점점 더 강해지고 전두엽은 편도체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작은 일에도 점점 더 불안을 많이 느끼게 되고 불안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실제로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의 뇌를 보면 편도체는 그 크기가 점점 더 커지고 전두엽은 그 회백질 부위가 점점 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불안은 단순히 감정이나 기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뇌의 변화, 그리고 나아가 신체적인 변화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점점 더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늘 다음에 어떤 위험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 라고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항상 대기 상태에 있는 것과 비슷한 상태가 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곤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뇌를 어떻게 훈련시켜서 이러한 불안을 줄일 수 있는 걸까요? 명상은 뇌파를 안정시키고 편도체의 과도한 반응을 진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만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 반복하면 뇌파가 점점 안정되고 불안 신호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전두엽은 이성적인 판단과 감정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의 부위입니다. 이 전두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매일 규칙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꼭 10분 산책하기, 아침에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기, 하루 중 휴대폰 없이 15분간 집중하는 시간 만들기. 이런 작은 목표부터 실행에 옮겨보세요. 이런 습관이 쌓이게 되면 전두엽이 점점 더 강해지고 불안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명상은 뇌파를 안정시키고 편도체의 과도한 기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안전하다라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또 초록색 식물을 바라보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는 것도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줍니다. 실제로 자연의 소리, 물소리, 새소리와 같은 것을 들으면 뇌파가 안정화되고 편도체의 반응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뇌는 단순한 자극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자연을 만나는 순간 안전하다, 괜찮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꾸준히 훈련을 한다면 불안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나를 보호할 수 있는 힘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처럼 변화가 빠른 시대에 반복되는 루틴은 나를 보호하고 안정화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은 통제할 수 없어도 내 일상은 내가 지킬 수 있다는 감각,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훨씬 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뇌 건강과 마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